17일 장 마감 이후 자동차 섹터에서 중요한 두 기업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바로 자동차 스타트업의 대표인 리비안과 루시드였는데요. 결론부터 짧게 스포일러 하자면 리비안은 좋았고 루시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먼저 리비안의 3분기 실적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리비안의 3분기 매출은 13억 3,7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5억 3,600만 달러에서 비약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매출이 증가하는 가운데 영업 손실은 전년 동기 17억 7,400만 달러에서 14억 4천만 달러로 상당히 감소했고요. 3분기 리비안의 순손실은 13억 6,700만 달러로 집계됐으며 이는 희석 EPS 마이너스 1.44달러에 해당합니다. 매출은 늘고 영업 손실이 줄었다는 것은 매우 좋은 시그널입니다. 차량은 잘 팔리고 있으며 그 와중에 비용 통제도 잘 이뤄지고 있다는 의미니까요. 브랜드가 잘 구축돼서 굳이 돈을 써가며 제품을 팔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위와 같은 3분기 실적은 월스트리트의 예상에 부합하는 수준이었는데요. LSEG가 집계한 애널리스트들의 평균 매출 예상치는 13억 4천만 달러였습니다. 사실상 실제와 예상이 거의 일치한 셈이죠. 3분기 말 리비안은 79억 4,100만 달러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2022년 말 보유 현금은 115억 6,800만 달러였습니다. 9개월 동안 36억 2,700만 달러가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죠. 리비안은 3분기 7억 2,800만 달러의 자본 지출을 보였습니다. 종합하자면 리비안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동안 사업을 안정적으로 영위할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런 현금 확보를 위해 전환사채를 발행했습니다. 전환사채 발행을 통한 3분기 현금 흐름은 14억 8,500만 달러였고요. 자동차 기업들에게 실적만큼이나 중요한 이 생산량과 인도량도 체크해 봐야겠죠. 3분기 리비안은 일리노이주 노멀 공장에서 16,304대를 생산하고 15,564대를 인도했습니다. 리비안은 이런 수치는 예상치와 일치하며 이전에 제공한 연간 생산 가이던스 52,000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기도 했죠. 진짜 가능할까요? 리비안은 1분기부터 3분기까지 총 39,691대의 차량을 생산했습니다. 연간 목표 가이던스보다 12,309대 모자란데요. 하지만 리비안이 3분기만큼만 4분기에 생산을 한다면 가이던스는 어렵지 않게 넘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상당한 수준으로 말이죠. 판매 채널에 있어서도 큰 변화가 있습니다. 지난 2019년 리비안은 아마존과 베타적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 있고요. 계약에 따르면 아마존은 리비안으로부터 첫 차량을 인도받은 시점부터 일정 기간 동안 벤에 대한 독점권을 갖게 됩니다. 첫 차량 인도는 2022년 7월에 이뤄졌고요. 참고로 아마존은 단일 주주 중 리비안의 지분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의 베타적 권리 기간은 계약에 따라 종료가 됐는데요. 리비안은 당연히 새로운 고객을 찾아 나섰고요. 리비안의 벤을 좋아하는 다른 고객과 이미 논의를 주고받다고 밝히기도 했죠. 리비안은 전기벤의 명칭을 EDV에서 RCV로 변경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배달이 아닌 다른 용도로 지금의 벤을 활용할 여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아마존과의 관계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즉 2030년까지 아마존의 10만 대의 벤을 납품하기로 한 기존 계약은 계속 이행이 된다는 거죠. 분기당 생산량도 꾸준히 늘려오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매출도 비약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요. 또 경기 둔화 신호가 포착되자마자 리비안은 비용 절감에 집중을 했습니다. 2022년 전사적인 비용 혁신 프로그램을 시작한 바 있고요. 제품 포트폴리오를 단순화하기 시작했으며 재료비, 인건비, 간접비, 물류비 등 각종 주요 비용 요소에 대한 지출 효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죠. 이 같은 노력 덕분에 리비안은 매출을 안정적으로 높이는 한편 영업 손실은 줄여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늘어난 매출과 감소한 영업 손실, 시비 발행을 통한 자금 확보, 생산 가이던스 충족, 아마존의 베타적 계약 기간 종료 등 여러 요소들이 모두 좋은 시그널을 보낸 실적 발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루시드는 리비안과는 정반대의 실적을 냈습니다. 매출은 줄고 영업 손실은 늘어난 겁니다. 루시드의 3분기 매출은 1억 3,781만 달러로 전년 동기 1억 9,546만 달러보다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영업 손실은 전년 동기 6억 8,752만 달러에서 이번 3분기 7억 5,288만 달러로 증가했고요. 부진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루시드는 빵빵한 자금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3분기 말 기준 루시드의 현금 유동성은 무려 54억 5천만 달러에 달하는데요. 이 같은 자금력은 2025년 그라비티 모델을 출시한 이후까지 경영이 안정적으로 영위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대주주인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 PIF의 막강한 존재감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전기 SUV인 그라비티는 루시드의 야심작으로 2024년 말 생산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돈이 많다고 사업이 잘 되는 건 아니죠.
제조업은 결국 잘 만들고 잘 파는 것이 관건이니까요. 이런 측면에서 루시드의 생산 가이던스 축소는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는 지점입니다. 루시드는 2023년 생산 가이던스를 기존 10,000대에서 8,000대에서 8,500대로 하향 조정했는데요. 그럼 이 목표는 달성할 수 있는 걸까요? 루시드는 3분기에 1,550대의 차량을 생산했습니다. 1분기와 2분기의 생산량은 각각 2,314대와 2,173대였고요. 1분기부터 3분기까지 총 생산량을 합치면 6,037대인데요. 루시드가 4분기에 1,963대의 차량을 생산해야만 목표에 달성하게 됩니다. 분기당 평균 생산량이 2,012대 정도니까 딱 그 정도의 성과만 내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금은 아쉬운 가이던스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성장성을 증명해야 하는 시기에 굉장히 보수적인 목표를 내걸었기 때문이죠. 고가 전기차 라인업으로 사업을 시작한 루시드인데요. 이 고소득층을 공략하는 이런 방식은 테슬라의 초기 전략이었죠. 사실 전기차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고 레거시 기업들이 대거 진입하면서 고가 전략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고급 전기차가 더는 특별하지 않아졌기 때문에요. 그런 가운데 경기가 둔화되며 소비 여력이 감소한 것은 루시드에게는 큰 타격일 수밖에 없습니다. 판매 대수를 늘려 규모의 경제를 성립시켜야 하는데 비싼 제품에 대한 수요는 더 강하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결국 루시드도 가격 인하 대열에 동참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PIF 덕에 자금난 없이 수년을 버틸 수 있는 루시드입니다만 현재로서는 뚜렷한 모멘텀을 찾아보기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당분간은 루시드가 기반을 잘 다져나가는지 관찰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11월 16일 공개될 그라비티는 어떤 평가를 받을지, 또 4분기 생산량 가이던스를 맞출 수 있을지, 공장 확장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을 체크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주가도 한번 살펴보면요. 두 기업의 주가 방향성이 크게 엇갈리기 시작한 때는 최근인데요. 최근 6개월 리비안의 주가가 약 26% 상승할 때 루시드의 주가는 무려 44%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부 애널리스트들이 리비안을 제2의 테슬라로 표현하는 등 긍정적으로 평가하자 리비안의 주가는 급등하게 됐고요. 결과적으로 보면 이들의 예상은 이번 실적을 통해서 어느 정도 들어맞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리비안의 목표 주가는 24달러에서 35달러 사이에 형성돼 있습니다. 최근 주가 기준으로 상당한 업사이드가 있다고 보고 있는 거죠. 올해 애널리스트들 중 다수는 목표 주가를 올렸는데요. 반대로 루시드의 목표 주가는 대체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아쉬운 점은 이 루시드에 대한 최근 애널리스트의 보고서마저 잘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인데요. 8월, 9월 루시드에 대한 목표 주가는 대략 5달러에서 7.5달러 사이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3분기 실적을 통해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리비안과 루시드인데요. 앞으로의 또 전기차 흐름은 어떻게 흘러갈지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